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KBS 대담 방송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어제 하루에 사실은 두 번의 도발을 경험하는 진기한 하루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정말 국민한테 이렇게 도발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지켜보는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온갖 쇼 비즈니스적인 기법을 다 동원해도 컨텐츠가 안 되면 그 쇼 결코 흥행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준 그런 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좌파를 좌파라 부르지 말라고 하는 홍길동 국가로 만들어 버렸지만, 어제는 또 진행자가 독재자라고 인용해서 얘기했다고 KBS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독재 중에서도 가장 비열한 독재인 사회적 독재의 한 양태입니다. 소셜 컨포머티를 이용해서 자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을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사회적 왕따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독재의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이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어제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들을 다시 얘기를 하면 정말 국민들 오늘 아침부터 더 가슴이 답답하시겠습니다만은 잠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임금 격차가 역대 최저로 줄었다, 가구 소득이 크게 높아졌다, 거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문바 말고 어느 국민이 있겠습니까?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는 유체이탈 화법을 썼어요. 해외 순방으로 돌아와서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조직의 명언을 걸고 수사하라.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듯이 밝혀라.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두꺼운지. 인사검증과 관련해서 인사 참사라고 할 수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검증 실패라고 할 수 없다. 완전히 좀 정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도 청년 고용률 높아졌다고 했는데 쪼개기 알바 이거 모르고 있는 겁니까 진짜로? 어르신들과 관련해서는 노인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도 나쁜 일자리가 있는 게 낫다. 이거 어떻게 보면 어르신 완전히 폄훼하고 무시하는 이런 발언,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동안에 또 통일부 장관은 계속 개성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로 식량 지원하겠다고 달려갔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한미일 3국 간의 안보회의가 우리나라에 열렸는데 미국과 일본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이게 구한 말에 있었던 카스라 텍트 밀약이 맺어지는 그 상황이 생각나는 정말로 국가적인 위기를 스스로 이 정권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뭐 북핵하고 안보 관련된 회의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스 대란 문제입니다. 일률적인 주 52시간제 적용의 폐해가 이 버스 대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7월로 다가오고 나서 월급이 버스기사분들 30% 정도 깎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2월 달에 집권 여당이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이 버스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자고 하는 이거를 거부하면서 이런 사태가 초래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일률 적용을 강행해놓고 이제 와서는 지자체에다가 버스 요금 올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재정으로 지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버스 요금을 올리든 재정으로 지원하든 어차피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끼워진 단추 풀어가지고 다시 제대로 맞춰서 끼우는 이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리한 주 52시간제 적용 풀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상현 위원.